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다락방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대충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친환경 아저씨님, 네 조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스카이 1987님도 어서 오세요. 네 천하무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듬직님하고 왕정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콜리곰님, 네 소크라테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신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롱다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8월 3일, 자, 오늘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8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8월달이 되면 이 개별주 쪽은 원래 그 좀 바닥을 찍을 때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7, 8월달은 이제 조정이 아주 깊어지는 이제 그런 달이었는데 3월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크게 한번 이제 폭락이 있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뭐 오늘 1.5% 이상 급등 나오면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해서 지수에 영향을 좀 줬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튼 8월달 시작도 지수는 네, 아주 상승하면서 잘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 일부 급등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소수고요. 거의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된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죠. 팬데믹이 온 이후에는 네, 여기 장준호님하고 이경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실적주보다는 재료가 있는 또 그 재료가 강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실적주라고 하기보다는 테마주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테마주들을 좀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개별주나 테마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죠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저기 8월달 첫 이제 저녁 방송인데 어떤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테마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거의 개별주 아니면 테마주 그것도 이제 뭐 중장기 투자하시기보다는 단기나 스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방송의 주제는 이겁니다. 테마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이제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바로 들어가죠, 그죠? 네. 오늘은 뭐 지수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제가 부연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은 자, 테마주에 대해서 이 테마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면 테마주가 무조건 나쁘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뭐 한 3, 4일밖에 안 가지고 왔다 3, 4일 만에 뭐 몇 퍼센트 수익 내고 팔았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매매 차익을 노리신 거죠? 개별주도 똑같아요. 개별주가 실적으로 올라가면 말 그대로 실적주고요. 가치가 저평가돼서 그 가치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면 가치주고요. 그렇죠? 네. 그 기업이 성장을 계속 이제 한 덕분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성장주예요. 근데 가치주도 성장주도 뭐 이런 좋은 종목 실적주들도요. 어떤 재료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선반영돼서 급등하죠? 그러면 테마주예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했는데 바로 상한가 꽂았다. 그럼 테마주예요. 테마주는 잡주다? 뭐 잡주도 있죠. 대형주 중에서도 잡주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마주는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테마주가 나쁘다 좋다 막연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정확하게 알고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안 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고 하시거나.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테마주는 싫어. 난 그냥 개별주 좋아해. 그런데 그 개별주들이 대부분 요즘에 그죠? 테마 쪽으로 급등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다른 말로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네, 호초이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타 치려고 사셨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되는 단타를 치려고 사셨어요. 아니면 2시간 3시간 오늘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팔 생각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 기업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스윙이나 중기나 장기로 길게 들고 있는, 뭐 중장기로 길게 들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요, 회사가 잡주다 그러면 치시면 안 돼요. 그 잡주가 뭐냐? 재무 건전성이 불량한 기업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정지라든지 하한가라든지 좀 희한한 일을 당하시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셔도 재무 건전성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초보라서 기업 분석을 못합니다. 그러시면 이런 거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해요. 걸핏하면 대표가 바뀐다든지 회사 이름이 막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는 나는 게임 회사인 줄 알았는데 대마초도 팔고 영화 산업도 한다고 그러고 바이오에도 진출한다고 그러고 뭐 골프장도 하고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 개를 해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업들은 정체가 이제 불분명하죠, 그죠? 네, 그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재무 건전성이 안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죠?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신규 상장주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초보분들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신규 상장주 잘 안 건드려요. 잘못 건들면요, 신규 상장했을 때 그날 첫날이 평생의 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당해본 사람은 절대로 안 건드려요. 절대로란 말은 빼죠. 어지간하면 안 건드립니다. 정말 확신이 쓰는 경우 아니면 안 건드려요. 왜요? 신규 상장한 날 그날 첫날이 그 종목이 사라질 때까지 고점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을만한 대형주는 이런 것들은 좀 괜찮으시겠지만 개별주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창트님도 어서 오세요. 최근에 급등했거나 거래가 터진 종목을 피하셔야 됩니다. 최근 급등 종목 이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 뭐 거래가 터졌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걸 왜 피하셔야 되느냐? 이 종목의 주인은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라고요. 왜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다 팔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주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개인들이 주인인 종목들 차트 있죠? 다 알아요. 네.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얘기를 요즘에 슬슬 해드리거든요. 딱 보면 아,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있구나. 대본 나와요. 되게 쉬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급등을 했고 거래가 터졌다. 그 얘기는 분명히 어떤 재료가 나왔고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주시장에 이렇게 알려주면서 급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개인들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급등하고 거래 터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바닥인 것 같죠,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도 사시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쉬운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으면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여러분들도 수익을 빨리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런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개인들이 신용 미수 몰빵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고 그대로 물려 있어요. 그 올라갈 때 이게 뭐냐면 악성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다 내려와서 바닥인 것처럼 보여도 한동안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 중에서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서 많이 급등한 거. 아까 결론이 뭐였죠? 결론부터 얘기 드렸죠? 그렇죠. 개인들이 주인인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피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최근에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을 다 내면서 급등한 테마주, 거래 터진 종목, 그겁니다. 신용 엄청나게 걸려 있겠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테마주지만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쟁 관련주가 있어요. 아시죠? 전쟁 관련주.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전쟁 날까봐 불안감에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죠? 그런 거예요. 실적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가 2018년도에 대복주들 급등 많이 했죠? 그 중에 실제로 실적이랑 그 실적이 일어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거의 없잖아요. 왜요? 그때 그냥 여론 이제 그 판문점 회담하고 막 그렇게 여론몰이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이랑 뭘 한 건 없어요. 대북주들 2018년도에 급등해서 대북주들 대부분이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급등했잖아요. 왜요? 기대감 때문에. 테마주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 종목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A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실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대감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실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데, 자, 두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이 뭐죠? 알콜, 소독제죠. 요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소독제, 알콜이 많이 필요했는데 거의 한국알콜이 엄청난 이제 그 이익을 봤죠, 그죠? 네. 근데 한국알콜이 잘 보세요. 아, 이걸 지우기 좀 그런데 지우죠. 보세요. 오늘도 한국알콜이 급등했었는데 한국알콜이 초반에 여기 보시라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터지기 시작한 게 2월 한 20일 이후거든요. 그때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죠. 왜요?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터지자마자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실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은 기대감으로 간 건가요? 기대감으로 갔죠. 기대심리로. 뭘로 간 거예요? 테마주로 간 거예요. 지금 뭘로 가는 거예요? 실적이요. 이게 뭐라고요? 세력들이 테마주로 올리려고 매집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방송에 공략했거든요. 테마주로도 갔고요. 나중에 실적으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 중에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요. 하나 또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 집 근처에 그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 가셔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사장님 요즘에 자전거 잘 나가요? 아 손님 없어서 못 팔아요 이래요. 저희 방에서 언제 샀냐면 여기서 미리 선침해놨어요. 3월달에. 그래도 3월 한 19일쯤에 폭락 나와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죠. 우리 요런 데서 팔았어요. 그래도 수익이 100%에 가까웠거든요. 왜 갔는 줄 아세요? 이거는 실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예요? 이거는 못 간 거예요. 테마가 형성이 안 됐어요. 나중에 뭘로 가요? 실적으로 갔어요. 테마주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종목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력이 선택하는 거죠. 기대심리로 해서 테마를 묶어서 갈까? 아니면 실적으로 갈까? 이런 게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원들한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우리 방에서 지금 대형주도 공략을 하지만 개별주 테마주를 공략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현대한테 오늘 그랬어요. 테마주들을 안전장치가 걸어놨다. 여러 개 걸어놨거든요. 아까 제가 1, 2, 3, 4 쭉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개별주 테마주를 공략하되 첫 번째 안전장치 걸어놓은 게 뭐예요? 안정성. 즉 재무 건전성이죠. 기업 분석 다 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신규 상장주 피하죠. 세 번째, 최근에 급등했거나 개인들이 주인인 종목 피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테마주지만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 위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빨리 가거나 좀 천천히 가거나. 확실하게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개별주나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다섯 번째, 요건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다섯 번째는 이거예요. 재료가 바뀔 수 있는지, 또는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테마주가 재료를 딱 하나만 가져갔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옷이 한 개인 거예요. 대선주면 대선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정책주면 정책주, 뭐 예를 들어서 대북주면 대북주, 이렇게 해서 딱 옷이 딱 한 벌이었거든요. 절대로 중간에 옷 안 갈아입었어요. 요즘에는요 옷을 수시로 바꿔 입어요. 수시로. 어쩔 때는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씨 대선주였는데 오후에는 이낙연 씨로 가더군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희한해요. 싹싹 바뀝니다. 어떤 종목은 대규모 SOC 뭐 그거였다가 한 다다음 날은 이낙연 테마주였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대표적인 게 세종시 관련주들 있죠. 세종시 관련주들 이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세종시, 개헌,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이낙연, 국토균형발전, 뭐 그런 수혜주라고도 이름 붙이면 돼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사실은 하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중간에 요즘에 바뀌어요. 옷이 여러 벌 있어요. 테마주들이 순간순간 탁탁탁 바뀝니다. 어떤 거는요 대북주도 되는 게 있고요. 저희 방 고주목 중에 하나인데 대북주도 돼요. 리모델링 관련주도 돼요. 대선주도 되고요. 정부정책주도 돼요. 미세먼지 관련주도 되고요. 코로나 수혜주도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런 게. 대선 주자도 보수 쪽도 되고요. 다른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보여드릴게요. 재료가 바뀌는데, 자,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스페코 아시죠? 스페코. 주식 1년 이상 하셨으면 스페코란 걸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방산주잖아요. 전쟁주죠. 스페코는 옛날에 10년 전부터 방산주의 대장이었어요. 차트를 다른 걸로 볼까요? 잠시만요. 빅텍이 요즘에 대장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스페코였어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여기 산들 보이시죠? 이게 스페코 얘기. 스페코인데 이게 다 방산주로 급등했다고 보시면 거의 다 방산주였어요. 이게 얼마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기본 50에서 10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대충 3,000원이거든요. 여기는 7,000원대고. 그러니까 뭐 기본 가면 짧으면 50%에서 100% 정도는 갔었어요. 1년에 2번, 3번씩. 이거 거의 다 전쟁주로 간 거예요. 거의 그랬어요. 2013년도에도 그 김정은 나타났을 때 있죠. 그때 뭐 2,000원 정도 있다가 6,000원대까지는 3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대단했었어요. 근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하염없이 막 하락하고 있었어요. 2018년 초에 전저점 깨면서 정말 안 돼 보일 정도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페코가 막 급등을 해요. 3,000원대 초반에서 8,000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한 2.5배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올라왔을까요? 이 당시에 전쟁 위협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2018년도 4월달부터 급등했죠. 이때 뭐 했어요? 판문점 회담했잖아요. 이게 뭘로 갔어요? 대북주로 갔어요. 정반대의 대북주로 바뀌더라고요. 스페코라는 회사가 그쪽 일도 좀 하더라고요. 아스콘. 그때 아스콘이었을 거예요. 북한에 도로가 너무 열악하다고 우리가 도로도 깔아줘야 된대요. 아주 그때 그냥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활주로도 바꿔주고 뭐 대단했죠. 그죠? 뭐 나무도 다 심어줄 기세였어요. 철도도 깔아주고 그럴 기세였어요. 이게 방산주였는데 대북주로 변신해서 갑니다. 지금은 최근에 보면 이만큼 급등했죠. 지금 왜 급등했는데? 지금은 전쟁주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스페코예요. 요즘에는요 계속 옷 갈아입습니다. 계속 옷을 갈아입어서 테마가 막 섞여요. 막 바뀌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겠죠. 파버나인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방에서는 다 팔았거든요. 수익내고 다 팔았는데 여기는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여기는 코로나 인공호흡기. 지금은 누굴까요? 막 들고 있는데 지금 누굴까요?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이 이게 스마트 그리드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북주로도 갔었어요. 북한에 전기 퍼준다고. 세력들이 대북주로 역도군요. 요번에 이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수혜주 되거든요. 스마트 그리드가 그린 뉴딜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거래 또 터졌죠. 이건 뭘까요? 갑자기 코로나 진단키트래요.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 바뀐다고요 자꾸. 그럼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예요.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시티 이쪽은 이낙연 씨 관련주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거 대선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개헌 얘기, 뭐 부동산 때문에 세종시 얘기 막 하는데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 미는 정책을 따라가니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려면 오늘 밤새 얘기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재료가 많이 바뀌어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그런 데 검색하지 마시라고. 종목을 자꾸 찾아보려고 검색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막 종목이 막 급등하면 왜 급등했는지 궁금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시죠? 그거 거의 안 맞아요. 왜냐면 옷이 여러 벌 있다니까요. 한 종목당 테마가 여러 개로 엮여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대북주입니다 그러면서 대북주 수십 개 쭉 써놓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수십 개 쭉 써놓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종목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옴니시스템은 아 그래 이거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런 거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급등했어요. 다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수혜주는 안 가는데 이거 왜 갔지? 나중에 힘들게 찾아보니까 코로나래요. 뭐지 이거? 내가 사야 되나? 아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하시겠어요? 차라리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모르시는 게 낫다고. 사람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먹는 거 관련주들 있죠? 냉동식품 관련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래저래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다 돼요. 농업 관련주 이름 바꾸면 대북주도 되고요. 별의별 거 다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막 바꿀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관련주였죠? 그거 싹 바꿔버리면 코로나 관련주도 돼요. 바뀐다고요. 대선주도 바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덕성우가 제일 강했죠? 덕성우 있죠? 이게 원래 여기에서는 이낙연 씨 주로 급등했었어요. 나중에 바뀌대요. 윤석열 씨. 그 다음에 태양금속 우선주로 볼까요? 태양금속이나 태양금속 우선주는 황교안 씨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뀌더군요. 윤석열 씨로. 바뀝니다. 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이걸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꾸 바뀌어요. 인터넷에 종목을 자꾸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걸로도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옴니시스템 저렇게 코로나로 엮을 수는 있다고는 저는 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확 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니까요. 판단 내리기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식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5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 5가지를 저희 방에서는 안전장치로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테마주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무 건전성. 그래 회사에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신규 상장도 저런 거 안 합니다. 잘. 세 번째, 개인들이 그 주인이 그런 종목 안 건드립니다. 오히려 팔고 나오죠. 네 번째, 테마주지만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재료를 다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재료가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종목 추천 나가고 나서 문자에는 다 못 써드리니까 방송에서 또 여러 개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급등하고 순환매가 도는지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거 이제 얘기해 볼게요. 어떤 걸 했냐면 인탑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풍력 관련주인데 이게 추천이 여기 좀 나갔어요. 저희는 급등주 추경 매수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데서 추천 나갔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편해하는 자리. 대충 사놨는데, 예, 대충이에요. 대충 사놨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30%, 50% 수익 나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저희 방 주특기가 이거거든요. 저희는 단기 매매도 하는데 주로 스윙을 공략을 많이 합니다. 매수 매도 문자 깔끔하게 나가고요. 이런 데서 추천했어요. 11,000원대에서 오늘 15,000원. 대충 30% 이상 수익 났겠죠. 문자가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7월 16일날) 추천당한 지 보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네. 뭘로 나갔어요? 풍력수혜주. 풍력수혜주가 뭐냐면 그린뉴딜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핵심 정책주죠.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해체하면서까지 이걸 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린뉴딜 수혜주입니다. 여기서 추천 나갔고 수익은 30% 이상 나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 맥점에서 정확하게 제로까지 써서 내드리잖아요. 풍력 관련주 중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못 가죠. 그런데 인타스처럼 아직 못 간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후발주자예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 있죠. 요것도 보세요. 시노펙스를 아까 제가 준비하는데 왜 준비했냐면 재료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희 방에서 이제 그린 뉴딜 수돗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5월 20날 여기서 바닥에서 추천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로 이제 수익 내고 파신 분도 있고 들고 계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앞에 요만큼 급등할 때는 재료가 뭐였어요? 인천 수돗물 거기서 이제 깔따구라고 왜 유충 모기유충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한가도 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요즘에 이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 안 되니까 이제 떨어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힘을 잃었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재료가 또 나왔어요. 코로나 진단키트래요. 그래서 앞고점을 제낍니다. 추천한 가격이 정확히 2,9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5,790원이더군요. 고점이.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얼마예요? 딱 100%에서 10원 빠지더군요. 그래서 99%예요. 수익이. 누적 수익. 회원 중에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돗물 그린뉴딜 수요주였는데 코로나 진단키트로 바뀌었다고요. 뭐 멤브레인 필터 뭐 그쪽 얘기가 나와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걸로 올라갔어요. 같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건 단기로 한 건데 단기 하는 분들 추천한 거예요. 이건 29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겠군요, 그죠? 네, 지난주 수요일날 한국특수연광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 원래 영남권 신공항이 전 정권에서 김해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걸로 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했어요. 시초가에서 1515원이 매수가였고 그날 고점은 1920원. 수익률 26%. 정직하게 시초가에서 계산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 상한가 찍었거든요. 수익 이렇게 납니다. 단기인데요. 돌아가면서 재료를 다 보면서 들어가죠. 요즘에는 이게 왜 이런 걸 공략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예를 들면 29일날 뭘 보여드릴까요? 그때 신공항 관련주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중에서 들었다 놨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에서 급등했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올라간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신공항 테마주 가덕도 쪽에서 이렇게 급등하면 뭐가 가냐면 이런 게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방성 이런 게 많이 갔었죠.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 3번이에요. 최근에 급등했거나 급등했었잖아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세력이 주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주인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가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이 동방성기가 얼마나 유명했던 종목이냐면 가덕도 신공항 나왔을 때 이렇게 가던 거예요. 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딸랑 요만큼 7%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한국특수연광은 동방성기 저렇게 갈 때 갔었을까요? 뭐 이렇게 못 갔어요. 2016년도에는 아예 그냥 뭐 이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들어가셔서 고초를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자, 5가지를 얘기해 드렸고, 최근에 저희 방에서 공략한 거 한 3개만 보여드렸어요. 단기가 이 정도인데 스윙 쪽은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지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또 지수가 또 올라오니까 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서 경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지수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시장 같은 경우 막 치고 나가니까 주가가 좀 왜곡이 돼서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 잠깐 지수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쓸어 담으셔야 돼요. 왜냐면 매집을 게을리한 사람은요,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그냥 잔머리만 쓰면서 조정은 피하고, 그죠? 네. 수익은 다 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방법으로 저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에는 퇴출당하더라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면 현금 늘리고, 시장이 조금 좋아 보이면 현금 줄여서 주식 사고, 세력이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봐줘요.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쓰시면 세력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해요. 세력이 다 보고 있다잖아요. 진짜로 다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지. 심지어 저도 전문가 한 10년 이상 했는데, 저도 개인들이 뭐 하고 있을지 대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약간 욕심을 낼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 잡고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럼 전화 옵니다. 아니, 연락 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된 분들은 이제 알잖아. 3년, 5년 이상 정치 되신 분들은 연락 와요.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어떻게 알았냐고. 눈치를 챈다니까요. 저도 그러는데 세력들은 눈치 못 채겠어요? 더 잘 알죠. 절대로 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만약에 눌러주면 쓸어 담으셔야 돼요. 매집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그런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종목 잡아야죠.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인탑스하고 쭉 보여드렸죠, 그죠? 저런 종목들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가잖아요. 바로바로. 좋은 종목을 빨리 사셔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넣으세요. 1%라도 이자 주잖아요. 왜 들고 있으세요? 아니면 빨리 주식을 사시던지요. 진짜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저를 믿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회원들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수익 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온갖 잔머리와 얕은 계략을 가지고, 그런 적은 전략 같지도 않은 그런 계략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요, 세력한테 역으로 당한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게, 지수가 조금만 안 좋아 보이면 현금 늘리고 조금 좋아 보이면 주식 늘리는 거예요. 또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방법이 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해하면서 매매하죠. 저도 옛날에 그 방법 해봤어요. 안 돼요. 그냥 주식을 단기건 수익이건, 요즘에 저희 방은 단기 아니면 수익이거든요. 거의 이제 라이브 쪽은 수익 위주로, 이제 문자반이나 라이브 쪽은 수익 위주로 가요. 회원들한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황 설명드리고 리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같은 거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매수가 다 오픈하고 하잖아요. 그쵸? 거의 시초가 공략이기 때문에 언제 샀다 그러면 그날 시초가가 매수가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딱 정직하게 얘기하죠. 규선열님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눌러준다.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집을 하시고요.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게 누군지, 그 다음에 지수와는 상관없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돈이 돌고 있는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발주자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이 빨리 날 수 있어요. 아까 5가지 요건을, 그게 뭐냐면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안전장치를 걷고 그걸 꼭 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은 최근에 홍수 관련주 있죠? 홍수 이거 미리 다 선침해 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물론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뭐 했냐 안 했냐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홍수 관련주를 왜 매집했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질 걸 생각했다기보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쪽은 이미 홍수가 터졌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테마주를 15년 이상 해봤어요. 아주 치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잔머리 쓰면서 한 게 아니라 이빨 다물고 했어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자연재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났는지, 마지막에 부탄가스 관련주, 뭐 생수 관련주, 소금 관련주 다 급등하는 거 다 봤어요. 머릿속에 아직도 있고요. 그 치료제 하다못해 건강보조식품 올라간 거 그 기업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타를 친 게 아니라 들고서 수익을 내봤다고요. 회원들 추천을 해서 리딩을 해봤다고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에 홍수 엄청나죠? 엄청나죠? 태풍이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2달 전에 매집 다 끝내놨습니다. 벌써 수익 낸 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어요. 뭐를요? 홍수 관련주들이요. 이미 선침해 해놨어요. 폭넓게 해놨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물폭탄 떨어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문제예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죠? 왜요? 해봤거든요. 안 해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왜 그 종목을 추천했고 왜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전 리딩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막연하게 문자 뭐 하루에 막 수십 개씩 보내면서 뭐 사실 그렇게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없죠. 네. 수십 개씩 보내시는 분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막 문자 저는 길게 안 보냅니다. 많이 안 보냅니다. 깔끔하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대신에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해드립니다. 이 종목을 왜 샀으며 우리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그 주변에 있는 B, C, D 쭉 다 얘기해드립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의 제 경험을 쫙 얘기해드려요. 나중에 차트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그럼 회원들이 매수한 다음에 잘 안 팔아요.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안 팔아요. 왜요? 정확하게 이해했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리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막 최대한 열의를 다해서 막 여기가 지지선이고요, 그런 얘기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전문가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그 회원들한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이해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샀는지, 왜 이걸 좋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왜 팔았는지, 왜 물량을 줄이고 있는지 최대한 설명해 드립니다. 서로 이해를 하면 전문가가 회원을 이해하고 회원이 전문가를 이해를 해주시면요 싸움이 안 나거든요. 저희 방 그래서 되게 방분위기가 평화로워요. 네. 회원들도 저한테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회원분들 이해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수익도 내보시고 자꾸 듣다 보면 시황 잡는 법도 배우고요, 실력도 금방 느세요. 수익은 그 다음이에요. 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편안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뭐 무방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테마주들을 많이 공략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뭐 6개월이나 1년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제대로 알고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비관론자들이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요번에 하락하면 이만큼 또는 이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데 제발 좀 저리 가라고 하세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폭락한 거는요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예요. 제가 10년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저기라고 하잖아요. WHO에서도 뭐라 그래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파동 이론만 갖고. 이런 급락이 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살짝 이렇게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르면 동물원에 있는 물개처럼 격렬하게 박수를 치셔야 돼요. 왜요? 왠줄 아세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모든 종목이 다 쓰러져 버리지만 어느 정도 상승 궤도를 딱 만들어 놨을 때는요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물개처럼 박수를 치면서 싹쓸이 해야 돼요. 매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이 정도 뜬 상태에서 하락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는 모든 테마주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태풍에 갈대 눕듯이 다 누워버려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래요. 여기에서는요 대부분이 눕긴 눕지만 머리를 들면서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 달 전에 얘기했었는데 테마주가 두 개의 부류가 있거든요. 밝은 테마주하고 어두운 테마주들이 있어요. 누가 갈까요? 어두운 테마주들이 고개를 듭니다. 궁금하시죠? 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어두운 테마주들이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날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눌렀죠. 누가 가요? 네이버, 카카오, LG와 다른 게 가죠. 밝은 테마주들이 눌러요. 누가 갈까요? 어두운 테마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또는 개별주 쪽을 받쳐버립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지수가 다시 오르면 밝은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 테마주 내에서도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사실은 회색도 있어요. 중간이죠. 요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종목들 바로바로 날아가니까요. 네. 매집을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왜요? 홍수 관련주들 매집 다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홍수 테마주들 언제 급등하는 줄 아세요? 비가 많이 올 때 급등할 것 같죠? 아니요. 물 다 빠지고 나면 급등해요. 왜일까요? 비가 많이 오고 있을 때는 피해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걸 치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걸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그때 수혜주들이 폭등합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딱 터지는 순간 테마주도 상한가 가거든요. 홍수는 좀 늦게 가요. 이게 제가 드리는 힌트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비가 막 오고 있는 거 보면 빨리 종목 사야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아 진짜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진은 딱 터지는 순간 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진이 있긴 있지만 한 번 세게 지진 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홍수는요. 아니면 태풍 쓸고 지나가면 바로 이제 피해 규모 파악되죠. 홍수는요. 며칠 걸리거든요, 최소한. 물 빠지고 나서 확인되고요. 그래서 홍수 관련된 테마주들은 좀 늦게 갑니다. 이런 게 또 있긴 하죠. 산불이나 오랜 가뭄. 지금 홍수니까 그쪽 관련된 테마주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자신 있어요. 해봤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아무튼 비가 많이 오니까 비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튼 뭐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